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수향, 국립생태원 이화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나수정입니다. 화면 속 동물 친구들이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만난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 호랑이, 저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 동물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동화책 4에서 6페이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저새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갯벌이나 습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저새가 울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새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가 우는 저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새는 부리가 주걱처럼 닮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이름으로도 숟가락 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 조개류 등을 휘휘 저으면서 먹이를 찾다가 물고기를 잡아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저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걱 모양의 부리가 인상적인 저새는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나 남아있을까요? 바로 5,900여 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95%가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저새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진강 하구부터 낙동강 하구까지 작게 있는 작은 섬에 알을 낳고 또 먹이를 먹기 위해서예요. 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새의 성체는 60에서 78cm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검은색 가면을 쓴 새라는 영문 이름과 같이 눈 주위는 검은색 가면을 쓴 것과 같답니다. 그리고 주걱처럼 생긴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몸통과 날개는 흰색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어린 새 같은 경우는 날개 끝이 검은색을 띠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 번식기에는 머리에 달린 댕기깃과 가슴 부위가 노란색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화선 선생님, 저새는 우리나라 무슨 계절에 찾아온다고 했었죠? 글쎄요. 여름이요. 맞아요. 저새는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철새예요. 수영 선생님, 철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철마다 이동하는 새? 맞아요. 새는 사는 곳을 이동하냐 마냐에 따라서 철새와 텃새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텃새는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사는 새를 말을 합니다. 참새와 까치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알을 낳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를 말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저새, 그리고 두루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에는 여름철새, 겨울철새, 그리고 나그네새, 길 잃은 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름철새와 겨울철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새는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를 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아열대 지역에서 월동을 하다가 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낳고 기르고 가을에 다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는 새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비, 뻐꾸기, 그리고 저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겨울철새는 반대로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를 말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시베리아, 만주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 되면은 조금 더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월동하는 새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루미와 고니, 그리고 갑창오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저새는 지구상에서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사람의 활동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물고기 좋아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낚시라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버려진 낚싯줄에 저새의 불이나 다리가 걸려서 저새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먹이를 먹지 못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쌀이나 음식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저새의 먹이원을 줄이기도 하고 또 저새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척이나 매립, 도시화, 조력발전소의 건설, 해안도로 건설 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행위가 바로 이 저새의 서식지를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저새의 알을 과거에는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새의 알을 가져가면서 당연히 저새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었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새가 왜 사라지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새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마무리 활동으로 빙고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자, 화선 선생님, 우리 빙고 게임 하는 활동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난이도로는 저새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빙고 칸에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빙고 게임을 해보고요. 여기에 더 자신 있는 친구는 자신이 저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까지 함께 넣어서 빙고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새를 보호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여보기 혹은 화학 성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플라스틱 안에 넣어져 있는 샴푸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샴푸 대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새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저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화선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호랑이에 관한 동화책을 꼭 읽어오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